환자를 살리기 위해 주사기를 준비해두는 것이 범죄가 되는 나라. 상상이 가십니까? 의료 현장에는 총성 없는 통제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의료정책의 민낯을 다루고 현장을 겪어왔지만 이토록 황당하고 비상식적이며 과격한 행정은 단연코 처음 봅니다. 이른바 주사기 통제령 사태입니다. 국가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병원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병원 문턱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발표한 고시와 언론 보도 속에 교묘히 숨겨진 프레임 만들기와 언론 플레이의 기가 막힌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는 26년 4월 14일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아주 간단하고 무식합니다. 과거 월 평균 주사기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서 보관하면 수급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5일만 보관해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150%가 아닌 110%로 묶어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150%룰을 들이밀고자 정부는 2인 1조로 35개 조에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들이 조사해야 하는 곳은 최소 600곳, 거기에 더해 11만 곳 이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35개의 팀이 11만 개의 유통망을 단속한다는 게. 그리고 이들은 지금 무엇을 했을까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답니다. 단속, 조사라는 아주 고상하고 합법적인 단어로 포장해 두었지만 실상은 명백한 현장 압수수색이자 통제나 다름없습니다. 영장도 없이 물류창고를 뒤엎고 어제 들어온 주사기 박스 개수를 세겠다는 것과 다름없죠. 거기에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인력도 투입된다 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시국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마치 과거 팬데믹 사태의 전체주의 통제의 이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원유나 나프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웃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한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4월 초에는 3가지 루트를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가 되었죠. 거기에다 우리나라처럼 26조를 추경해서 4조 넘게 국민들에게 뿌리고 나머지 약 22조 원은 어디로 가는지 언론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원자재 수입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국제 유가와 나프타 가격을 국내에서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7.5조 원을 투입하고 매달 휘발유 값을 1,600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조 원 이상을 투입 중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 넘으나 우리나라는 5,100만 명입니다. 당연하게도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한 달에 투입되는 비용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진행한 26조 원을 일본 따라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원자재 수급을 제대로 했다면 자신들이 원자재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유통업체, 의료기관, 더 나아가서는 언론 탓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정부는 현재 실책을 가리고 이 사태의 본질을 숨기며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 결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산업 종사자들은 하루아침에 악덕 투기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150% 룰이라는 기괴하고 파멸적인 기준을 한번 따져보죠. 외래나 응급실, 중환자실에 어떤 중증도의 환자가 언제 밀려올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평소보다 넉넉하게 물품을 확보하고 창고를 채워두는 것은 매점매석이나 투기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재고 확보입니다. 그에 맞게 당연히 유통업체도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 근거로 국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5년간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기 쉽게 가공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별로 환자가 몇 명이나 진료를 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마다 먹는 약만 처방받을 수 있고 주사를 1개만 맞을 수도 있고 증상에 따라 주사를 환자 1명이 3개, 5개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입원 치료를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사를 계속 맞을 수도 있죠. 이러한 통계마저도 매달 4천만 명 후반대부터 6천만 명까지 통계가 들쭉날쭉하고 22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역대급인 8,240만 명을 돌파합니다. 이런 게 의료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싹 다 무시한 채 무조건 150% 그리고
5일간만 보유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110%만 추가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며칠 전엔 진통 해열제 공급도 문제가 있다 합니다. 거기에 더해 신종 바이러스 재확산 조짐까지 보인다 하죠. 이러한 상황처럼 갑자기 큰 사고가 연달아 터지거나 대규모 감염병 사태로 환자가 폭증해서 평소 사용량의 150%를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넘겨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정부가 정해준 쿼터 때문에 유통업체로부터 주사기를 못 구한 병원들은 피를 흘리며 실려온 환자들에게 아이고 방금 전 주사기 재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정부 고시 때문에 꽂을 바늘이 없어가지고 치료가 안 되니 그냥 돌아가시라 하며 돌려보내야 합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그것도 국민의 헌법상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해야 할 방어 시스템을 국가가 150%라는 숫자 쪼가리로 강제 차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명령이나 단속이 아닙니다. 전쟁이 났을 때나 볼 법한 무자비한 강제 배급의 서막입니다. 물건이 없으니 국가가 허락한 만큼만 주는 대로만 쓰고 환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정해진 할당량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하라는 결과를 맞이하는 끔찍한 통제 경제이자 의료 통제령이라는 겁니다. 더욱 소름이 돋고 분노가 치미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긴급 현장 조사와 통제령 수준의 억압이 일선 실무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환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사실을 정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뚫어냈어야 할 거시적인 원료 공급망은 이미 다 터져나가서 회복 불능 상태인데 그 책임을 만만한 병원과 유통업체들에게 씌우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모순되게 수급에는 이상이 없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앞으로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맞고 운영에 치명타를 입을까 두려운 실무자들은 이제 꼭 필요한 물건조차 과감히 발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재고를 보수적으로 맞춰두려 할 것이고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결과는 결국 단 한 번의 돌발 상황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대참사가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대체 누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까? 원료를 제때 구하지 못한 자신들의 끔찍한 무능과 정책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내일 당장 환자의 꽂을 주사기 한 박스라도 더 구해보고자 발버둥 치는 현장 실무자들의 등에 권력이라는 총구를 겨누고 할당량을 지켜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을 풀어 압수수색하듯이 들이닥치고 통제망을 옥죄다 해서 주사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이 무자비한 국가의 통제망 끝에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만의 의지나 책임감 따위는 단 1g도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오직 무능한 권력이 자신들의 실책을 은폐하기 위해서 비겁한 방식으로 희생양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저수지가 쩍쩍 갈라지며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당장 내일 마실 물도 없어 마을 주민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사또가 나타나서 밖에서 물을 구해올 생각을 하지 않고 포졸들을 풀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물을 몰래 숨겨두고 매점매석을 해서 저수지가 마른 것이다 라며 윽박 지르고 장독대 안에 남아있는 물그릇까지 빼앗아갑니다. 문제는 이 우스꽝스럽고 귀귀한 비유가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산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거대한 코미디이자 비극의 실체입니다. 정부는 지금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유령을 때려잡겠다며 엄한 곳에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유통망의 담합이나 일선 병원들의 이기적인 탐욕이 절대 아닙니다. 4월 1일 이때 언론을 통해 보도된 팩트가 4월 18일 보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일선 실무자들마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에 주사기와 수색 포장재 등 필수 의료 소모품을 만들어낼 가장 근본적인 원재료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것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원유가 제대로 수입되지 않아서 주사기의 재료 중 하나인 나프타를 정제할 수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제하는 것 외에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여오는 나프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매점매석이요? 사재기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해법이 되겠죠. 그런데 본질을 호도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과거에 이렇게 갑자기 환자가 증가했을 때 왜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그때
착한 귀신이라고 씌워가지고 제조사부터 유통업체, 병원들까지 모두 자율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도 되었다는 겁니까? 지금보다 더 환자가 많았던 이 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지금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바로 원료 자체의 수급이 어렵고 원료 재고가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처럼 원료 자체가 공급이 어려워 생산 라인이 예전같이 못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매점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50% 룰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쥐어짜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32개 적발했다는데? 라고 반문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그 프레임을 박살내 볼 겁니다. 이 언론 기사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거래처 도매상에 전화를 걸어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병원에 주사기 좀 더 달라며 사정하고 구걸합니다. 그런데 12박스를 사용하는데 9박스만 들어오고 있고 이번 주는 아예 안 들어온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구매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구매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매상도 물건이 안 내려오는데 저라고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라며 서로 한숨만 내쉬는 것이 26년 현재 한국 의료 현장의 진짜 민낯입니다. 이래놓고 정부는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선 실무자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탐욕스러운 불법 사재기이자 매점 매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일반 주사기는 비용 산정 불가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이 돈을 주고 환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매겨진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이 100원에 구매했든 만원에 구매했든 환자에게는 공짜로 제공하다시피 한 것이 주사기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가지고 정부는 마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의료체계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병원이 마치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듯 으름장을 놓고 있죠. 바늘이 없고 주사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과 항생제가 있어도 환자의 혈관에 주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능을 덮기 위해 현장의 철저한 생존을 위한 발부 등을 범죄로 몰고 있다시피 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고시 하나를 들이밀며 현장 실무자들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저수지의 물이 완전히 말랐다면 국가의 외교력과 자본을 총동원해서라도 밖에서 물을 끌어올 궁리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유의자 정상적인 정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저 물 한 모금이라도 더 환자에게 떠먹이려는 현장의 손발을 묶어버린 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무자비한 책임 전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원료가 없어 생산이 어려운데 창고로 뒤진다고 없는 주사기가 생겨납니까?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억지를 부리며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질 나쁜 사기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했던 말을 오늘 완벽하게 뒤집어 엎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을 아주 교묘하게 남에게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정확히 이들은 지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생태계 산업 전반을 상대로 국민의 눈을 가린 채 정확히 이 기만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먼저 소름 돋는 팩트와 타임라인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 말에 시작된 중동 사태로 3월 한 달 동안 겨우 버티던 것이 임계점을 넘으며 4월 1일 재고가 한 달 남았다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되기 시작합니다. 4월 3일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지만 최대 1.3배 비용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한 번 더 보도됩니다. 4월 7일 SNS를 통해 불안이 증폭되자 정부는 수액은 3개월, 주사기는 2개월 문제 없다라는 식의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정부기관이 참여한 합동 브리핑에서는 의료기관이 평시보다 더 보유하면 사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2일 뒤인 4월 9일 복지부는 병원에 사재기 금지를 요청한다는 공식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앙일보는 앞서 4월 1일 보도한 기사에서 정부기관이 수액이란 단어를 조금 빼달라며 단어 검열을 요청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4월 12일 병원들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물건이 없어 구하지 못한 탓에 품앗이하듯 서로 빌려주고 갚는 촌극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는 4월 7일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과 달리 모순적이게도 4월 14일부터 사실상 통제령 수준을 내리며 강력한 규제와 3년 감옥살이를 할 수 있다는 고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4월 15일 정부는 어떻게든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해왔다며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런데 교묘히 말장난을 치며
마치 한 달치 납부타를 구해온 것처럼 말하죠. 국내에 전체 한 달 내수용을 따지면 작년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양입니다. 그리고 원유는 작년 기준 석 달 사용 물량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죠.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랍니다. 쉽게 말해서 헤드라인 장사를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산유국의 현지 고위자들을 면담해 연말까지 이 정도 양의 공급을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월, 5월에 5천만 배럴이 올 거고 연말까지 2억 배럴을 가지고 온답니다. 결국 연말까지 들어온 양이 약 2억 7천만 배럴인데 마치 석 달 사용 물량이라며 3개월치는 이미 확보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다분한 안심시키기용 보도를 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16일 오전 갑자기 넉 달치 확보를 했다며 급한 불은 껐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날 오전 기사에서 재고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말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녁 재고는 충분히 있다는데 현장에서 왜 없다고 난릴까는 기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현장 실무자들의 인터뷰가 대거 실리죠. 거기에 더해 대학병까지도 비상이 걸린 듯 다른 기사에서 인터뷰를 냈습니다. 4월 19일과 20일까지 공급량 늘렸는데 여전히 품절이라며 매점 매석 때문이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프레임을 형성하듯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인 1조로 35개 팀이 20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며 또다시 재고는 안정적이라는 말만 반복하죠. 하지만 같은 날 다른 보도에서는 정부의 조치에도 여전히 품절이다,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감이 오실 겁니다. 정부의 대책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4월 21일 7주간 주사기 50만 개씩 추가 생산이라며 마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말합니다. KBS에서 보도했던 우리나라 하루 주사기 출고량, 즉 소모량은 하루에 532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7주간 50만 개요? 쉽게 풀어 말하면 하루에 1만 개보다 조금 더 만든다는 겁니다. 하루 소모량 532만 개에서 1만 개만 더해진 수준이란 거죠. 4월 22일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주사기 생산 물량은 계속 충분하다는데 주사기가 왜 없냐라며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리고 매점 매석이 문제라며 프레임을 더 강화하는 모습이 보이죠. 결과적으로 유통이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날 KBS에서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4월 22일 현재 하고 있는 언론 플레이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버티는 처참한 현실이 보도되죠. 12박스를 주문해도 9박스만 들어오고 이번 주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 합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구매처에 발품 팔아도 품절이고 없다 합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 4월 24일 낮에는 물량이 있었지만 저녁이 되니 모두 품절로 바뀐 온라인 판매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듯 정부의 대책에도 여전히 주사기 품절을 겪고 있다 말하죠. 4월 23일 주사기에 이어서 타이레놀 원료도 비상이랍니다.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 재확산 조짐까지 보인다 하죠. 4월 24일 계속 주사기 재고는 4천만 개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왜 너희들은 없다고 난리냐는 식으로 해석이 될 법한 기사를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일주일 넘게 안정적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던 패턴을 우리는 함께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만적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왜 여기저기서는 부족하다고 난리고 생산량보다 소모량이 더 많은데 정부는 4천만 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대중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4천만 개의 물량을 선정한 거라 생각합니다. 15일 기사에서는 생산량이 받쳐지지 못하니까 계속 헤드라인 장사로 생산량, 공급은 안정적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뉴스 헤드라인에서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진실을 말하는 곳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통계의 착시를 노린 눈속임이라 봐야 합니다. 4월 24일 같은 날 생산 늘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문제는 유통 과정이랍니다. 타겟은 완벽하게 정해진 거나 다름없죠. 바로 유통. 그리고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1차로 단속했는데 32곳이 적발되었다라고 말했죠. 이 자료 어디에도 원자재 수급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 지연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부조리한 유통업체들을 탓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도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이 정부 보도에서는 150%라는 기준을 초과했다는 말만 있을 뿐 200%를 초과했는지 300%를 초과했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해서 32개 업체를 적발한 건지 100개만 조사했는데 32개를 적발한 건지 32개를 조사했는데 32개를 적발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4월 14일 통제령을 내리고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조사팀이 밀고 들어와 조사에 나서면 그동안
안전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업체들이 기준에 맞게 그 짧은 5일, 6일이라는 시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유통망이 11만 개가 넘고 사실상 이들은 정부가 확인이 어렵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전국 11만 개 유통망을 35개 조가 단속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애초에 전수조사할 생각은 있을까요?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대중에게 보여주길 본보기, 즉 마녀사냥에 재물이 필요했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11만 개가 넘는 유통업체 중에서 고작 32개, 전체의 0.0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가 가지고 있던 주사기가 총 13만 개라 합니다. 정말 숫자가 많아 보이죠? 그런데 보도 내용이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정부는 150%라는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점을 넘어선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보름치 판매량을 창고에 쌓아두었다고만 말합니다. 정부의 고지 기준이라 한다면 기존 업체일 경우 5일 안에 물량을 처분해야 하고 150% 넘게 보관할 수 없습니다. 13만 개가 보름치 판매 기준이라니까 평소 하루에 8,700개 판매했다면 150%까지 5일 보관할 수 있으니 최대 6만 5천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 같은 경우 10일까지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13만 개까지 보관할 수 있죠. 그냥 평시 같았으면 안전 재고로 쌓아두는 기본적인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150% 물량을 5일 안에 안 팔아치우면 3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주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지 계도 기간도 없이 6일 만에 단속에 들어갔고 우연히 한 업체에서 13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글쎄요, 판매 루트가 없어서 쌓였던 건지 정말 사재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뉴스 보도는 교묘히 책임을 유통업체에 돌리듯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3만 개, 많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하루 주사기 소모량은 400만, 500만 개가 넘습니다. 그 소모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일 뿐이고 사재기를 하기 위해서 모아둔 건지 발주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대기에 있던 물량하고 입고시키는 물량이 맞물려서 그렇게 된 건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엄포를 놓고 6일 만에 들이닥쳐서 너네 6일 안에 처리 못했어? 일단 적발업체로 등록하자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래 내역, 통화, 문자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데 적발한 지 1일 만에 이런 언론 보도를 대대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도에서도 의심이 된다고 표현하죠. 이어서 정부는 33개 업체에서 62만 개 거래를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산수를 한번 해보죠. 62만 개가 월 평균 판매량의 60배라고 한다면 원래 한 달 총 판매량은 1만 333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달로 나눠야 하루에 몇 개씩 팔았는지 나오겠죠. 하루에 고작 313개씩 취급하는 곳을 마치 대규모 매점 매사 범죄가 일어난 듯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62만 개를 거래한 이 33개 업체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악덕 사재기꾼이자 매점 매사꾼이어야 하죠. 그런데 이들이 주사기를 창고에 쌓아둔 것일까요? 쌓아뒀다는 얘기는 없고 실제로 환자를 봐야 하는 병원을 포함한 곳들에 그 물량을 다 넘겼다 합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몇몇 병원들과 독점 계약을 맺고 정기적이며 장기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독점 공급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통제령이 내려진 4월 14일, 그 이전인 4월 첫째 주나 3월 달에 이미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미리 계약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아닌가요? 그걸 마치 독점이란 단어를 써가며 악당처럼 묘사하는 행태,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 보도자료에서는 그 어디에도 웃돈을 주고 판매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물건이 없어 발을 구르는 병원에게 어떻게든 주사기를 구해 보내준 유통업자들, 단지 과거 평균치보다 많이 판매했다는 기계적인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하며 몰아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여러 곳을 조사했는데 32곳에 부조리한 업체가 나왔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정말 전수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통제령을 내린 지 6일 뒤에 조사를 나갔는데 물리적으로 6일 이내 물량 수화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도 순차적으로 소수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했는데 32곳이 모두 적발된 것입니까? 저도 당연히 이 상황에서 매점 매사 단속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원자재가 해외에서 안 들어오는 게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업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끝까지 늑장 대응한 본인들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뻔뻔스로,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하루에 450만 개씩 생산하고 있다면서요. 매일 450만 개씩 생산하고 있고 정부가 물량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4천만 개 수준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데 하루 생산량의 14%도 안 되는 물량을 월 평균 60배라고 말하며 마치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량을 한 달치로 환산하면은 전체의
0.4%밖에 안 나옵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책임 돌리기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정부는 마치 13만 개, 62만 개를 어마어마한 숫자처럼 묘사했는데 사실은 전혀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한 달에 0.4%라는 수준을 말씀드렸으나 주사기 한 박스에 몇 개 들어가는지 함께 한번 보죠. 1cc 주사기는 보통 이 작은 한 통에 100개 들어있습니다. 이 팩을 박스에 담으면 30개가 들어가죠. 이건 제조사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규격별로 한 박스에 몇 개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13만 개라고 친다면 가장 많이 사용된 주사기가 3cc, 5cc라고 하는 실무자의 말에 따르면은 54박스, 72박스입니다. 1cc 주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36박스죠. 그리고 판매업체에서 60만 개를 33개 병원과 업체한테 줬다고 했죠. 평균으로 치면 한 개 병원에 1만 개보다 조금 더 준 겁니다. 1cc 주사기 3박스면은 1만 개가 넘고 3cc 주사기 5박스면 1만 개를 훌쩍 넘깁니다. 고작 3박스, 5박스를 얼마나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총극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장에 제가 일했던 응급실에 가도 병원 전체도 아니고 응급실이라는 한 부서에만 가도 주사기 5,000개는 그냥 있을 겁니다. 이미 언론 보도에서도 한 병원은 일주일에 5cc 주사기 1,200개들이 12박스를 평소에 쓴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14,000개 넘게 쓴다는 거죠. 이런 의도가 불순한 프레임이 가능한 이유는 다름 아닌 4월 14일 보도했던 말도 안 되는 고시, 주사기 통제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라도 초과 보관하더라도 범죄가 되고 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도 범죄자가 되는 세상. 하지만 진짜 본질은 주사기를 찍어낼 핵심 원료인 원유와 나프타 수입망이 박살났다는 거시적인 실패입니다. 이 치명적인 국가적 무능을 가리기 위해 만만한 유통업자들과 의료 현장을 쥐어짜는 주사기 통제령을 선포하고 너네들 잘 걸렸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뿌려서 도배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이를 하는 것. 이게 현재 이 정부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매일 상세한 데이터를 보고받고 통제한다면서 이러한 과다 보관이나 비정상적인 유통의 흐름을 4월 2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별도의 현장 특별단속을 통해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은 정부의 상시 유통망 모니터링 시스템이 허울뿐인 제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러고는 이들이 내놓은 변명은 뭡니까? 생산은 쫙 늘었는데 온라인 유통 구조가 복잡해서 병목 현상이 생겨 품절로 보이는 것 뿐이다. 원료가 없어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택배 배송이 밀린 것처럼 유통 탓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겁니다. 유통 병목이요?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 타임라인을 보면은 바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4월 22일 일선병원은 이미 일주일 단위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절규하고 있고 현장은 피가 말라가는데 정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산은 잘 되는데 택배가 밀린 것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배급제입니다. 일부 의료 쇼핑몰에 구매 제한을 했다 합니다. 이게 그 일부 쇼핑몰 중 한 곳의 공지사항입니다. 하루 한 개 제한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품목 구매 제한입니다. 오직 정부만 진실을 가린 채 유통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일주 단위로 버티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유와 나프타 수급을 제대로 못해서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의료산업 종사자들만 악당으로 만들고 있고 나중에는 주사기가 부족해서 환자 돌려보내고 진료 불가 사태까지 번지면 병원 탓할 겁니까? 그 피해가 단순히 업자들이 벌금 무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소름돋는 국가 통제망이 완성될 때 그 대가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진짜 희생양은 당장 내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실려갈 국민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팬데믹 시절을 떠올려보세요. 마스크 오부제 다들 기억하죠? 온 국민이 약국 앞에서 몇 시간씩 매달려 했던 그 끔찍하고 굴욕적인 혼란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주사기 문제는 그 당시의 마스크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끔찍한 제2의 마스크 대란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크와 주사기가 가지는 그 본질적인 무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내 몸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외부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설령 당장 마스크가 없더라도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있으면서 며칠을 버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주사기를 포함한 다른 의료소모품은 다릅니다. 이것은 생명과 연관된 응급환자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관을 직접 꽂히는 절대적인
생명줄입니다. 당장 숨이 넘어가고 심장이 멎어가는 환자에게 주사기가 없으니 내일 다시 응급실로 오라고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방패가 없는 것과 환자의 유일한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피를 흘리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책임자와 지금의 책임자는 똑같은 인물인지, 왜 똑같은 인물일 때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이 기묘한 미스테리가 저는 정말 궁금할 지경이에요. 정부가 통제령을 유지하면은 일선 실무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단속에 걸려 범죄자 취급을 받고 막대한 재정 타격을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몸을 사리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응급환자 폭증이나 감염병 사태를 대비해 안전 재고를 유지하던 업체들이 이제는 행정 처분의 타깃이 될까봐 필요한 필수 물량조차 보관하는 것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고를 정확히 법에 안 걸리게 아슬아슬하게 맞추거나 심지어 겁을 먹고 90%, 80% 수준으로 발주량을 스스로 삭감해버리는 비극적인 총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통업체들에서 발주를 평소만큼 못하고 다른 거래처를 구하더라도 그거마저도 재고가 없는 상황 속에 병원은 이러한 통계 속에서 주사기가 부족해지는 거고 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끔찍한 결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셧다운의 완벽한 현실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병원 문이 활짝 열려있고 간판에 불이 켜져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병원이 정상 운영된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병원 내부에선 사실상 환자를 물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증발해버린 완벽한 셧다운 상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부가 나서서 강압적으로 쥐어짜 만들어낸 잔혹한 의료 배급제입니다. 주사기가 모자라니 이제 의료진은 환자들의 나이와 중증도로 비교해가며 누구에게 이 마지막 남은 바늘을 꽂아야 할까, 누구를 포기해야 할까를 선택해야 하는 신의 영역을 강요받게 될지도 모르죠.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의료용품이 없어서 살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지옥같은 배급제 결과가 4월 24일 언론을 통해 속속히 폭로되고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 처방을 바꾸고 있답니다.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이 뒤로 밀리는 겁니다. 심지어 일회용 주사기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20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옛날 유리주사기를 꺼냈다는 헤드라인 기사도 나옵니다. 가장 분노가 치미는 사실은 주사기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한 환자의 사망진단서 그 어디에도 국가의 잘못된 통제와 무능한 행정 때문에 사망함이라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적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다발성 장기부전, 심정지, 신부전, 폐혈증 같은 의학적 용어들로만 포장되어 국가가 저지른 이 만행 완벽하게 은폐될 것입니다. 정부가 현장을 억압하는 동안 대가는 온전히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합니다. 똑같은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가장은 비옷을 챙겨입고 거센 비바람을 뚫고 나가서 지붕을 고치고 가족들이 먹을 비상식량을 구해오고 있는데 우리 집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 식구들이 각자 숨겨둔 개인 비상식량을 찾아내 압수하며 왜 나 몰래 물건을 숨겼냐고 호통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인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똑같은 석유화학 나프타 원료 문제라는 글로벌 위기 앞에서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극명한 수준 차이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위기 대응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사태 발생 직후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곧바로 정부 차원의 자본력과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국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선제 대응입니다. 반면 그 피같은 골든타임 동안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위기를 경고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한 채 국내 재고는 충분하다, 3개월치 확보되었으니 안심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며 탁상 공론만 벌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파국이 현실로 닥치자 이 정부가 뒤늦게 꺼내든 해결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작 조사팀 풀어서 물품 창고 뒤지고 150% 룰을 어기면 감옥에 보내겠다,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겠다고 자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능력이 없으니 가장 만만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국민들을 쥐어짜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자신들의 끔찍한 실책을 덮으려 하는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국가 권력이 행사해야 할 진짜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마을 저수지에 물이 말랐을 때 동네 주민들의 물그릇을 빼앗아 물방울 숫자를 세는 것이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밖으로 끌고 나가서라도 국가 부채를 끌어다 빚을 내서라도 외부에서 물을 사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유가 대응을 위해 투입한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무려 26조 원 추경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내고도 도대체 이 정부는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단 하나도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징벌적 주사기 통제망이 유지된다면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 팬데믹 시절 아주 중요한 약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련이 발생하거나 아기들이 열이 날 때 열성 경련이 발생하면 놓는 주사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주사제 팬데믹의 여파가 5년 뒤 현재에 이르러 생산 중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 끄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것은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 계획까지 세워가며 수백 명이 머리를 맞대고 실무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미래에 이런 일 없도록 충분한 대응을 함께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4월 14일 주사기 통제령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리는 가장 노골적인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도를 넘어선 통제와 권력의 무능한 책임 전가를 절대 용납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한심한 쇼를 즉각 멈추고 허수아비 하나 만들었다고 허수아비 때리기 그만하고 진짜 밖으로 나가 원료 확보를 제대로 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주변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